김응태의 오후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오후장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죠. MBN골드 김응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저희 오후 전략 짜보기 전에 매니저님이 수익을 너무 잘 내셔서 오늘도 네. 리뷰할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HB솔루션 7% 수익을 냈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지금 흐름이 워낙에 좋지 않은 흐름으로서 저점에 있는 반도체를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유리기판 관련된 업종, 같은 계열사 업종으로서 또 지분을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메리트적으로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늘도 견고한 흐름으로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전고점 라인 부분을 6,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가 6,500원까지는 충분히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직 못 갔던 종목들. 물론 어제도 소개를 한 종목을 해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나 HB솔루션도 아직까지는 바닥권, 저점을 점점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6,500원까지는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불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매집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네.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목표가를 네. 상향해도 될까요? 저는 물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6,500원 찍고 나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6,500원까지만 도달하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오후장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어떤 기업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기업인데요. 네. 전력 설비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관련된 대장주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한전, KPS라든지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추세에서 원전들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전력량이 워낙에 또 부족하는 시점에서 에너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지금 한 발 빠르게 보고 있는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네. 뉴스케어 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SMR 관련해서 뉴스케어 파워에게 원자력 핵심 부품을 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소식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오늘 또 이슈가 또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본사를 네. 방문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기사는 이미 이틀 전부터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때문에 방한했을 때 이미 한번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를 갖고 있고 좀 어떻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방문한다는 소식이 이틀 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 또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돼서 워낙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역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외 방문을 나갈 때마다 또는 네. 방문 또는 이제 외국인 방문객이 또 들어오면 기분객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은 항상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수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에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특히나 정부 정책의 공약주로서도 또 한번 원전이 대표적으로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격은요. 지금 16,140원 정도 가고 있는데 16,100원에서 150원 정도 매수가 포인트를 잡아보고요. 1차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21,000원이 맞나요? 네, 21,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저가 라인을 조금 더 저점을 잡아서 1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또 수주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진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5를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안 오른 반도체 기업 찾기가 정말 힘든데 낙폭 과대 반도체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라고 해서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워낙에 또 반도체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이고 지금에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물론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 좋겠지만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종목들도 많고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종목들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사피엔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사피엔 반도체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2개월 후 이상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1달러가 한번 풀리긴 했습니다. 68만 주였는데 사실 그날 4월 아마 19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때 아마 보호예수 물량이 전부 다 풀리진 않았을 거예요.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풀리지는 않고 그 보호예수 물량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한번 이제 앞으로 5월 19일 되면은 3차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예정인데 물량 자체가 28만 주도 안 되는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이미 한 번적으로는 1달러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용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을 이제 만드는 회사 직접 회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바닥에서 부담 없이 잡아도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가 31,100원인데요. 30,000원에서 31,500원까지 매수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목표가가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35,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까지 잡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손절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16,000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한 16,13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이게 지금 오타가 잡아볼까요? 나가지고 네네네. 손절가는 15,000원 하단 15,000원. 라인까지만 잡고요. 네.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목표 라인은 좀 높게 잡았는데 21,000원까지 직전 고점 라인은 전부 다 뚫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단발성이지 아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인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공략할 수 있는 두 개의 기업 만나봤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무료 방송 또한 준비해주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종목들 드린 거에 대해서 리뷰도 남겨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응태를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시청 가능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응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